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일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매주마다 돌아오는 월요일입니다만 이 월요병 앓고 계신 분들 의외로 많더라고요. 매주 월요병 앓는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병 빨리빨리 훌훌 털어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오늘 여러분 출근길 지금 나서고 계실 텐데 지금부터 월요병 좀 훌훌 털어버리시길 바라겠고요. 신일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항공권도 매진이야. 실시간 빠른 항공 호텔 예약 시스템 온라인 투어. 가격이 싸니 일정이 별로야. 알뜰하고 품격 있는 여행은 온라인 투어. 에어텔, 교통패스, 각종 입장권. 복잡해. 여행의 예약을 한 번에 온라인 투어. 기억하세요. 여행의 모든 해결 온라인 투어. 온라인투어.co.kr. 페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한 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보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안녕하세요. 임시안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배우 박소연 2588 사행시 장전. 2588 대리운전은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팔도강산 어디든지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좌우로 정렬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며칠 하얀 밤을 보내야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고심 중이라면서 한 얘기입니다. 정청래 전 의원은 지난번 저희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도 당대표 출마를 고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아마도 그런 고민이 아직도 진행 중인 모양입니다. 중요한 점은 차기 당대표는 내년에 있을 대선을 잘 준비하고 뿐만 아니라 지지층의 외연 확대에도 기여해야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어쨌든 일단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정청래 전 의원의 출마 여부는 분명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권력 지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정청래 전 의원의 고민의 결과가 대선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치인이 주도하는 개헌론이 동력을 얻기 힘들 것이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정세균 국회의장의 2년 내 개헌 추진 제안에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개헌 얘기를 먼저 꺼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정진석 원내대표의 말은 지금 정치권이 워낙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이 개헌 얘기를 꺼내면 국민들이 오히려 돌아설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도 포함됐을 수 있지만 개헌 문제를 꺼낼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존재도 바로 정치권임은 분명하다는 사실을 도외시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치권이 개헌 논의를 주도하는 것을 뭐라기보다는 정치인들이 먼저 국민적 신뢰를 얻는 방법부터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외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의 부재 상황에서 총리가 굳이 위험 지역에 갔어야 했는가,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란 생각을 못했는가.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황교안 국무총리께서 감금되었다는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큰 잘못이다라면서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국무총리의 성주 방문 역시 국정수행의 일환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성주 지역을 방문했을 때 그 어느 누구도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리라고는 예측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예측하는 것이 오히려 비정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성주 방문을 뭐라 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 방송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부의 절차적 하자를 불법적 폭력으로 막으려 했다는 사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다시금 재현되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을 우리 모두 고민해야 하는 것, 이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시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왁자지껄 말이었습니다. 주요 경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오늘부터 ISA라고 그러죠?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요. 예. 이 ISA의 금융사간 이전 서비스가 시작이 되면서 이게 이제 금융사들끼리 ISA 고객 유치 경쟁이 엄청나게 격화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난 6월 30일부터 이 ISA의 수수료와 수익률이 비교 공시된 데 이어서 오늘부터 세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예. 금융회사를 바꾸거나 편입상품을 변경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예. 그 기존 가입자들은 수수료가 저렴하거나 수익률이 높은 금융사로 계좌를 쉽게 옮길 수 있게 되었죠. 그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인용 ISA 상품 수익률이 지금 0.1%에서 5.01%까지 편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에 따라 기존 가입자들이 수수료와 수익률 등을 따져본 뒤에 유리한 금융사 쪽으로 계좌를 옮길 공산이 크다. 사실 그 사이에 그간 금융사 간 계좌 이동이 불가능했고요. 5년 만기 전에 해제하면 세제 혜택이 사라지는 문제가 있었는데 금융위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해서 세제 혜택이 유지되는 계좌 변경 절차를 준비해 왔었죠. 예. 뭐 약간의 환매하는데 비용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부담 없이 이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사가 교부하는 투자 설명서나 약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각 금융사 간의 IS 계좌 이동이 오늘부터 굉장히 불붙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익률이 0.1%면 뭐 예금이나 이거 하는 게 낫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5.01%까지. 글쎄 5.01%짜리만 보면 그런데. 예. 자, 그리고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6,470원으로 확정이 됐는데 예. 이게 근로자위원 전원이 퇴정한 가운데 결정된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러니까 결과의 정통성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5, 16일에 열린 13, 14차 전원회의에서 이제 6,470원으로 의결을 했는데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등 이 27명 중에 16명이 투표에 참여해서 14명이 찬성했다. 1명은 반대, 1명은 기권이었다라고 합니다. 예. 공익위원들이 표결 처리를 요구하니까 근로자위원들이 전원 불참했고요. 사용자위원 중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2명은 인상한 7.3%가 제시되자 퇴장을 했고, 이거 상황이 지난해와 똑같은 모습인데요. 이번에 표결이 이루어진 7.3% 인상안은 이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거고, 위원회 측에서는 최근 4, 5년간 노사가 합의 못하고 공익위원들의 안을 통해 의결하면서 비난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노사가 안을 중심으로 표결한 문화로 진전시켰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네요. 예. 어쨌든 노동계가 집단 퇴장한 건 지금 인상이 기대만큼 힘들 것을 판단해서 일종의 항의 표시인데요. 예. 결국 눈높이 자체가 다른 노사 합의가 힘들다.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의원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현재 문제를 최저임금만으로 풀려냐, 이게 접근 방식이 문제다. 이 근로장려세제라든지 사회보험 등의 안정망 확충이 더 적극적인 대화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아셈 회의차 몽골 방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하고 몽골하고 FTA를 추진하기로 합의하면서 예. 5조 원 규모의 몽골 인프라 사업에 참여할 발판이 마련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치히야 엘베크토르지 몽골 대통령이 어제 몽골 정부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몽골 경제 동반자 협정 추진을 위한 공동 연구 개시 합의했다.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예. 경제 동반자 협정은요, 이 상품과 서비스 등 교육 자유를 추진하고 있는 FTA 일종입니다. 예. 산업과 투자 확대에 비중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몽골로서는 한국과 그러니까 그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면서 지난달 발효된 일본과 몽골 EPA에 이어서 두 번째 FTA가 되거든요. 한국과 몽골이 이제 합의에 따라서 공동 연구를 통해서 곧 이제 연구가 끝나면은 정식으로 협상을 개시한다고 하는데 앞서 일본과 몽골이 4년 걸렸다고 합니다. 예. 근데 그거 협정의 내용이 준할 경우에는 우리와의 기간이 더 짧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몽골 입장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과도한 경제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 등 제3 이웃 정책으로 협력 다각화를 추진 중이어서 이 성사 가능성이 높고 또 우리 입장에서도 이 구리, 석탄, 굉장히 풍부한 광물 자원을 보유한 세계 10대 자원보국인 몽골 시장을 연다. 여기에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몽골 사람들이 우리나라 음식을 굉장히 좋아한대요. 몽골 내에 우리나라 음식점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전부 몽골 국민들 대상으로 하는 음식점이라가지고, 제가 볼 때, 우리가 언어만 비슷한 것이 아니라 음식도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어쨌든 좀 결과를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무 스포츠 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새벽에 열린 경기 소식부터 좀 알아볼까요? LPGA 투어 마라톤 클래식에서 우리나라의 이밀인, 뉴질랜드의 리디아고, 그리고 태국의 아리아 주타나칸 선수가 연장전에서 우승을 둘러싸고 다툼을 벌이고 있다고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마라톤 클래식에서는 김효주 선수가 1라운드에서 3라운드까지 선두를 지켰거든요. 예. 이 3라운드에서 2위 리디아고 선수의 3타나 앞선 채로 선두를 지켰는데 오늘 마지막 4라운드에서 2오버파로 무너지면서 이 합계 13언더파로 4위로 밀려났고요. 이 반면에 이미림, 뉴질랜드의 리디아고, 태국의 이 아리아 주타나칸 선수가 4라운드 합계 14언더파로 이 김현주 선수를 제치고 공동 선두로 동타를 이뤄서 연장전에 들어갔습니다. 연장전 굉장히 치열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홀에서 모두 승부를 가리지 못했고요. 현재 네 번째 홀 경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메이저 리그에서도 이 피츠버그와 워싱턴이 대접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현재 연장 18회 경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예. 이 피츠버그가 18회 초에 한 점을 뽑아내서 현재 2대1로 앞서고 있고요. 미국 현지 시각으로 새벽 1시가 훨씬 넘어서 지금도 경기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인터넷에는 이렇게 힘들게 돈 버는 거 가족들이 알아줘야지 된다. 이런 댓글까지 달리기도 했습니다. 이 강정호 선수가 연장 10회 초에 대타로 출전해서 우전 안타를 쳐내서 13타수 만에 안타를 기록했습니다. 예. 그리고 박태환 선수 말이에요. 예. 미국으로 출국을 했는데 어제 리우 올림픽에 출사표를 던졌죠, 그죠? 예. 박태환 선수가 어제 잠깐만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리디아고 선수가 연장 접전 끝에 마라톤 클래식에서 우승을 했다라는 소식이 지금 방문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이 네 번째 홀에서 리디아고 선수가 맞습니다. 우승을 차지한 것 같습니다. 예. 자, 박태환 선수 얘기해 볼까요? 예.
네. 이 박태환 선수는 어제 이 마지막 전지 훈련을 위해서 미국 올랜도로 출국했거든요. 예. 이 올랜도에서 이 보름 동안 전지 훈련하고 31일에 리우데자네이루로 들어갈 예정인데 어제 이 메달보다 중요한 것은 열심히 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도 이 귀국할 때 목에 뭐라도 하나 걸고 돌아와야지 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태환 선수가 송사까지 벌이면서 올림픽 출전권을 그렇죠. 따냈기 때문에 성적에 대한 부담이 크겠죠. 예. 이 메달 따내면 물론 이제 좋은 일인데 메달 따는 것만이 명예 회복은 아니라고 보고요. 예. 이 최선을 다해서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수가 된다면 아마도 우리 국민이 인정해 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죠. 이 최선이 과정이 중요한 거지 사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닌데 우리는 예. 너무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예. 자, 여자 배구 월드스타 김연경 선수 말입니다. 국제배구연맹 선수위원으로 선임이 됐네요. 예, 이 김연경 선수가 아마도 이 국내보다는 국제 무대에서 더 인정받는 선수일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 국제배구연맹이 선수위원회를 새로 설립을 했는데 이 9개 나라에서 총 10명의 선수들로 이 선수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김연경 선수도 선수위원으로 선임이 된 겁니다. 이 선수위원회는 이 국제배구연맹의 의사결정에 이 선수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네. 이 김연경 선수가 현재 올림픽 대표팀 주장을 맡고 있거든요. 네. 이 여자 배구 대표팀은 23일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출국해서 네덜란드와 두 차례 평가전 치르고 29일에 리우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이 김연경 선수가 지난 12일에 여자 배구 대표팀 미디어 데이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이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난 뒤에 아직은 임신 계획이 없어서 크게 걱정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참 정말 이 임신 문제까지 올림픽 출전하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이게 참 문제긴 문제예요. 예? 예. 이게 참 그 리우 올림픽 참 아주 특이한 올림픽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또 국제 스포츠계에서는 러시아의 올림픽 출전은 금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예, 도핑 때문에 그런데요. 이 지난해 러시아에서 러시아 정부가 주도적으로 선수들에게 약물을 복용케 하고 증거를 은폐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국제 육상 경기 연맹이 이 러시아 육상 선수 67명 중에서 66명의 올림픽 출전을 금지시키기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최소 10개 나라 이상의 반도핑 기구하고 20여 개 이상의 스포츠 단체들이 내일까지 IOC에 서한을 보내서 러시아의 리올림픽 출전 금지를 주장할 계획입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이 국제 반도핑 기구 조지프드 방시의 회장이 리올림픽에서 러시아에게 출전 정지 징계를 내리는 것이 클린 스포츠를 위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런 이메일을 전 세계 회원 국가들에게 보내기도 했거든요. 내일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이 세계 반도핑 기구의 법률 대리인인 리처드 맥라렌 변호사가 내일 러시아의 도핑 실태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인데 제가 보기엔 아마도 이 보고서가 발표가 되면 러시아의 리오올림픽 출전 금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쨌든 이 도핑 문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 자, 그리고 바르셀로나 18세 이하 팀에서 뛰었던 이승우 선수 말이에요. 예. 드디어 바르셀로나 2군에 합류했어요. 예? 이승우 선수가 그동안 바르셀로나 18세 이하 팀인 후베닐 소속이었거든요. 이 바르셀로나 2군인 이 바르셀로나 B팀 프리시즌 캠프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이승우 선수 이 바르셀로나 유소년 팀에서 출발해서 성공적으로 성인 팀으로 가는 코스를 밟아나가고 있는데 올해 12월에 만 19세가 되거든요. 이 때문에 이 18세 이하 팀에서 더 이상 뛸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되는데 이때 이 바르셀로나 2군으로 승격될 수도 있겠고요.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프리시즌에서 2군에서 확실하게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만약에 2군으로 승격하게 되면 우리나라 선수로는 최초로 이 스페인 명문팀인 바르셀로나 2군에서 뛰게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원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공연주입니다. 15살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는 아이였나요? 제가 케냐에서 만난 15살 소녀 도린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인데요. 학교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도린이 학교를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너무 다른 그동안 말하지 못한 소녀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소녀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검색하세요.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자연을 사랑하는 시인 나태주입니다. 제 고향 공주에 유구천이란 조그마한 냇가가 있습니다. 한때 각종 폐수로 오염되고 주변 풀꽃들도 숨쉬기 힘든 곳이었지요. 많은 사람들이 심각성을 느끼고 복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은 다시 물고기들이 돌아오고 있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조그마한 풀꽃이라도 늘 곁에 있는 냇가라도 소중하게 여기면 좋지 않을까요? 환경사람은 더 가까이, 무관심은 저 멀리 아름다운 우리 자연을 소중히 여기며 살자고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G맥스. 생산 장갑도 G맥스. 헬스 장갑도 G맥스. 가죽 장갑도 G맥스. 장갑하면 G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G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G맥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여러분, 자주 움직여야 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어떻게 3초면 충분합니다. 책상 교체 없이 바로 올려 사용하세요. 스마트 오피스를 위한 베리데스크. 여러분의 업무 자세와 능률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베리데스크. 안녕하세요, 송중기입니다. 이번에 하이트가 새롭게 바뀌었다네요.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원샷 해버렸네. 넘어가는 맛이 좋은 올뉴 하이트. 원샷은 하이트. 일본 열도의 최남단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진 아름다운 이곳에선 오하이오 대신 하이사이 하고 인사합니다. 일본 속의 또 다른 일본, 오키나와. 대한항공이 주 7회 신규 취향으로 더 편안하게 모십니다.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올여름 당신과 대한민국의 승리를 위한 특별한 탄생. 쌍용 자동차 삼바 에디션. 승리의 날개 윙로고와 브라질의 정열을 담은 삼바 패턴, 그리고 레터링까지. 쌍용 자동차 전시장에서 티볼리, 코란도시, 코란도 스포츠의 삼바 에디션을 만나세요. 아, 중고차 저렇게 팔면 손해인데요. 내 차 어떻게 파는 게 잘 파는 거죠? 오토벨의 전화 한 통이죠. 국내 최대 중고차 경매 서비스에서 경쟁 들어갑니다. 오, 가격 점점 좋아지네요. 그대로 내 통장으로 슛. 역시 현대글로비스 오토벨이에요. 중고차 팔 때 오토벨로 콜. 1600-0080. 오토벨. 처음으로 엄마가 된 날, 꿈꾸던 여행을 떠나는 날, 첫 차가 생긴 날. 세상엔 참 좋은 날이 많죠? 이 좋은 날이 계속될 수 있도록 든든한 보장과 알뜰한 보험료로 MG가 함께합니다. 당신의 좋은 날, MG 새마을금고보험, MG 손해보험. 평생 사랑하겠습니까? 네! 시작하는 그 마음 그대로 행복할 수 있도록 시작했던 그 마음 그대로 미사 강변, 고향 향동, 대구 신도시에서 짓습니다. 7월 호반의 변치 않는 첫 마음을 만나세요. 지은이 호반건설. 예, 지금 시각 8시 34분 17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월요일 아침 출근길 마무리되는 시간이죠.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은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이 사고 여파 때문에 밀리는 구간이 생겼는데요. 노원교 진안 지점 1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하면서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가는 길 월계 1교부터 노원교 진할 때까지 정체가 남아있고요. 반대편 도심 쪽으로도 월계 1교부터 성동교 진할 때까지 시속 30km 미만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도 고장차 여파를 받습니다. 천호대교 진안 지점 1차로에
4차로에 승용차가 고장으로 서 있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서행이고 고장차 지점을 지나서도 청담대교까지 차량 밀립니다. 다시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도 차간 거리를 좁히고 있고요. 강 건너 올림픽대로도 올림픽대교부터 성수대교, 한남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주춤합니다. 청담대교 양방향 계속해서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가는 길, 전 시간 북단을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에 고장차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도 1차로에 계속해서 고장차가 서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뒤쪽으로 이어지는 분당수서로 복정부터 청담대교 북단까지 전 구간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편 외곽 쪽으로 가는 길은 그나마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서부간선도로 양방향 교통량이 부쩍 늘었습니다. 외곽 쪽으로는 양평교에서 신정교, 다시 안양교 부근 일대로 차량 밀리고 도심 쪽으로도 신정교 이전부터 양평교까지 정체입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매주 월요일 아침 정치권의 복잡한 이슈를 말끔히 정리해드립니다.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자, 오늘도 어김없이 배석해 주신 두 분의 최고위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데일리안의 이종근 편집국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출발 이종근입니다. 진짜 막 자연스럽게 나오면 목이 좀 메이셔서 그렇지.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영호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새아침 서영호입니다. 아유, 좋아라. 이제 안 웃으셔도 되지 않습니까? 예. 너무 좋아서 지금. 예. 지금은 이제 예전엔 겸연쩍어서 웃은 거고 지금 너무 좋아서. 예. 근데 자. 참 요새 그 아주 정치권이 그 시적인 얘기들이 많아요. 응? 서울시장에 가두지 말라. 이 박원순 시장의 얘기죠. 예? 참고 또 참았다. 김무성 전 대표의 얘기입니다. 현실 정치 이제 적극 참여하겠다. 손학규 전 대표의 얘기인데, 자, 처음에 우리가 오늘 얘기할 거 이 여야 대권 잠룡이라 그러죠. 잠룡의 행보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근데 말이에요.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잠룡. 이게 미음이 아니라 비읍으로 해버리면은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잠재적인 용이다. 그래서 잠룡인데 손학규 전 대표 이런 얘기했죠. 산속 기거를 마치고 현실 정치에 적극 참여하겠다 얘기했는데 시기적으로 어떻게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리 이종근 국장님. 아니, 일단 이 말씀의 진위를 떠나서 손 전 대표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걷어들이는 게 너무 잦아요. 지난번에도 왜 총선 때 지원 유세를 하시겠다라는 뉴스가 나가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아니다라고 막았잖아요. 이 말씀도 사실은 서울신문 기자가 그 자리에 동석을 한 거예요. 어떤 자리냐면 그 손학규를 사랑하는 모임 지지자들이 다 내려가서 이제 가서 50명이 가서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나온 얘기를 서울신문 기자가 배석을 해갖고 썼거든요. 다음 날 바로 이 손학규 측근에서 바로 아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었다. 그냥 저 지지자들이 묻는 것에서 그냥 고심해 보겠다. 이렇게 답한 거였다. 이런 식으로 지금 좀 무마를 하셨는데 사실상 이 손학규 전 고문 이제 말씀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냥 보이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으로 뭘 하겠다. 이 말씀은 너무 충분히 하셨어요. 새 판짜기가 필요하다. 새 판짜기에 나서겠다. 서울로 올라가겠다. 이제 마지막으로 강신생활 정리하겠다까지 말씀하셨으면 이제 말씀은 더 하지 않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올라오시면 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우리 서영 소장님. 네, 뭐 자꾸 뜸들이면 밥이 안 되고 밥이 타는 수가 있는데 그만큼 손학규 대표가 원래 명분을 중시하는 정치 스타일이어서 본인이 총선 때 때를 실기하는 바람에 복귀 타이밍을 잘 못 잡고 있어서 이번에는 지지자들이 그 제발 복귀해달라고 요청하는 그 모양까지 만들어서 곧 복귀가 현실화되는 게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새 판 짜겠다고 4월달, 5월달 광주하고 서울에서도 말씀하셨고 시기를 재는데 제가 보기에는 8월에 민감한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가 현안이 끝나고 나면 8월 말 9월 초 정도에 출판 기념회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정치에 나서는 건 기정사실화된 것 같습니다. 만일, if
독일어 팬. 이게 제가 만약 손학규 전 대표라면 저는 8월 달에 복귀 안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사실은 개헌이 이제 얘기가 또 불거질 텐데 그거를 한번 어떻게 될 것인가를 어느 정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진지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손학규 전 대표가 예전보다 더 초조해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지금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게 지금 손학규 전 고문도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거든요. 뭐냐면 정치가 혼란스럽다. 그 혼란스러운 걸 자신이 새판을 짜겠다. 이런 논리인데. 맞아요. 그렇다면 정치가 혼란스러운 시점은 지금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혼란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정돈을 하는 총선 이후에 막 각 당마다 스스로 정돈을 하는 시기지 실제로 이 정치 세력들이 붙어갖고 어떤 혼란스러운 정치 행태를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적절한 시간은 진짜 자신을 필요로 하는 시점이 언제냐. 그러니까 당에서 필요가 아니라 국민들이 필요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박지원 원내대표가 지금 나와라. 김종훈 원내대표가 지금이 적절하다. 이런 말은 사실 이렇게 듣고 이렇게 흘려야 돼요. 왜냐하면 갔다가 그냥 어떤 쓰임새로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진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국민이거든요. 그럼 국민이 자신을 진짜로 필요로 할 때는 지금이 아니다. 지금 내년 정도 되면 굉장히 많은 정파들의 움직임이 있고 또 이 결과물들이 굉장히 달라져서 실제로 무엇인가 새로운 어떤 바람을 또 요구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은 사실 그런 의미가 없어요. 왜 그만두셨는지 왜 돌아오려고 하는지에 대한 사실 사람들이 공감을 못 하거든요. 예. 저는 뭐 그렇지는 않고요. 8월 말 9월 초라고 보는 이유는 국민적인 이슈나 이런 거는 대선 임박해서야 생기겠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의 국민의당의 상황이 손학규를 부르고 있다. 이 얘기는 곧 뭐냐면 전통적인 야당 지지 세력인 호남에서 대선 후보의 대안을 찾고 있지 못하다. 즉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는 아직도 친노 친문에 대한 반감이 있고 그리고 김수민 의원 사건 리베이트 사건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가 당대표를 사퇴하고 호남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이 시점. 즉 호남의 전통적 야당 지지층들은 새로운 대안, 문재인 안철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대결을 넘어서는 새로운 리더십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 호남의 지지를 갖는 사람이 야권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이 좋은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박원순 시장이 들으면 섭섭해 하시겠네. 박 시장님에게도 아니, 마찬가지고요. 인터뷰에서 나를 서울시장만 가두려 하지 마라. 막 이순신 장군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 이종국 장. 아니, 박원순 시장께서 사실은 이거죠. 사실 좀 치명적인 어떤 고비가 있었어요. 지난번에 이 스크린도어 사건. 네. 스크린도어 사건이야말로 사실상 변명의 여지가 없이 시정의 잘못입니다. 시정을 잘못한 탓입니다. 그거는 박 시장이 온 거니까 다 받아야 되는데 자신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것에 대해서 사실은 뼈아픈 어떤 실책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시정이나 똑바로 해라.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시정부터 제대로 해야지 무슨 다른 얘기를 하느냐. 그랬는데 이제 어저께 거기에 대한 사실은 변명같이 얘기를 한 거죠. 아니 내가 사실 중앙정치에 대해서 얘기한 건 중앙정치가 잘 되면 사실 아까 서울시정이 잘 되면 중앙이 잘 되는 거고 중앙정치가 잘 되면 전국적으로 다 잘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뜻이었다 하시면서 사실상 서울시정에 가두지 마라. 이 말에 가장 큰 방점을 찍었어요. 지금까지의 어떤 또 이 나를 공략했던 것 이제 그만해라. 나 이제 서울시정을 넘어서 또 서울시정이 잘 되면 전국적으로 잘 된다. 이 말이 뭐냐면 전국구다. 전국적으로 내가 잘 되는 그런 어떤 리더십을 보이겠다.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좀 이 박원순 시장의 이 워딩 중에서는 굉장히 센 워딩이죠. 예. 서울시정에만 가두지 말라는 얘기는 서울시정을 잘못했더니 즉 구의역 스크린 사고가 났더니 대선 지지율도 떨어지더라. 그런 얘기를 역설적으로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서울시정을 성공하는 것만이 대선으로 가는 지름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구의역 사건 이후에 정무라인을 비서실장부터 정무수석까지 교체하면서 면모를 일신하면서 새롭게 운동화 끈을 조여매고 서울시정을 잘하고 대권 행보나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 반대를 밝히는 등 명확하게 대권 행보를 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고요. 저는 이런 박원순 시장과 손학규 전 대표의 행보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문재인 독주 체제의 야권 대선 구도에 제가 볼 때는 이런 박원순 그리고 손학규 이런 분들이 호남에서의 붐업을 일으켜주고
뒤이어서 안희정 그다음에 우리 박원순 김부겸 이런 그 후발 주자들까지도 나선다면 다자간의 대권 잠룡 구도 거기다 이재명 시장까지 합친다면 야권은 그야말로 융룡이 나르샤처럼 되어서 대권 구도가 더욱더 흥미진진하게 될 것이다. 그건 잘 모르겠고요. 저는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이 두 분 손학규 전 고문과 이 박원순 시장의 공통점이 있죠. 사실 고르게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진 않는데 그렇죠. 지지율이 한 번에 점프하지 못한다.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치명적인 약점이죠. 사실상. 지금 융룡이 나르샤 그러셨는데 무성이 나르샤가 계시죠? 근데 무성이 나르샤 이분이 계신데 이분이 저 대권 출정식이라고 불릴 만한 엄청난 그 화려한 이 회합을 가셨다 이런 거 하는데 뭐 그러면서 배낭여행도 전국 배낭여행 간다. 요새 여행이 되신 모양이에요. 누구는 저 히말라야 갔다 오더니 김무성 대표는 여행 갔다 오신다고 그러네. 전국 배낭여행. 네. 김무성 전 대표 1,500명의 전국적 조직책들을 모아놓고 사실상 대권 선언을 하셨죠. 네. 제가 볼 땐 의미는 당내 최대 세력이다. 그래서 혹자는 한 당내 권리당원을 한 10,000명 정도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30만 중에 10,000명 정도면 투표율 감안할 때 어마어마한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전당대회의 당대표 선거라든가 대선 후보에 막대한 영향력을 주지 않은 것은 확인된 것 같습니다. 다만 그날의 메시지도 그다음에 회합을 하는 진행 방식도 조직을 동원하고 세몰이하는 식의 전혀 좀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는. 근데 그거 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진짜로. 대통령도 지금 외유 나가고 또 그 순간에. 그 사드 때문에 국론이 분열돼 있고 성주 국민들의 상처가 입어서 전 국민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마당에 모여서 그것도 2년 지난 전당대회 승리를 기념한다는 제 기억으로는 정당 사상 최초예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 메시지도 내용도 전혀 좀 내년에는 3주년 기념 행사하겠네. 그런 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김성태 의원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김성태 의원이 김무성 대표를 그 전에 낭인이라고 지금은 낭인이다. 우리 방송에서 얘기를 했어요. 낭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YTN에서. 그 낭인이신 분이 어쨌든 다시 좀 이렇게 제야에서 손을 씻고 밝은 세상으로 나오려면 그냥 나오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뭔가 퍼포먼스가 있어야 되죠. 낭인 생활 오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 모든 비판들 내가 융룡이 나르샤 또는 30시간 이런 비판들 속에서 그거를 뻔뻔스럽게 좋아 정면 돌파해 좋아 나 비판해 그렇게 난 이제 나갈 거야 내가 할 길 갈 거야 하고 나선 거죠. 별 수 있겠습니까? 네. 근데 이 여행들 이렇게 다니신다. 좋아요. 본인들이 여행 가신다는데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히말라야 여행 갔다 오고. 근데 이게 있잖아요. 저는 혼자 좀 다녔으면 좋겠어요. 예? 문재인 대표도 문재인 전 대표도 히말라야 갈 때, 제가 할 때는 그렇죠. 박범신 교수, 제 옆방, 지금 정년퇴직 하셨는데, 그렇죠. 바로 정년퇴직 전까지 옆방이었어요. 그리고 탁현민 씨도 아마 갔을 거예요. 그리고 양정철 전 씨도 갔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김무성 대표도 배낭여행 가다 또 쭉 데리고 다니면 그 퇴색해요.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전 대표도 혼자 갔으면 훨씬 더 보기가 좋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두 번째 안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총선 백서가 발각이 됐는데 이게 백서가 아니라 그냥 맹탕이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이정근 국장님? 일단 이게 지금 비매품이 아니더라고요. 전 비매품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거 누가 사나요? 서점에서 판대요. 아유, 죄송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출판의 기획자를 좀 불러서 제대로 기획을 했었어야죠. 팔려고 하면 재밌게 만들어야지 팔리지. 그렇죠. 그냥 팔립니까? 맞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현실을 아주 재밌게 재밌다는 건 여기서 참 기가 막히게 봤잖아요. 그때 그 총선 과정을. 그러면 그걸 제대로 담아야죠. 책으로 담으려면.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본 거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 만큼만 담았어도 책이 어느 정도는 팔릴 텐데 본 거는 진짜 리얼한데 본 거보다 사실 진짜 핵심적인 부분들이 다 빠졌다. 그런 평을 듣는 거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백서란 건 사실 당사자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당사자들이 만든다는 건 당사자들이 그 당시에 모든 걸 다 드러내야 돼요. 그걸 모아서 책을 내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국민들, 외부 인사들한테 맡겼다. 외부 인사들이 사실 바깥에서 본 것만 갖고 평을 할 뿐이지 실제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가장 이 세밀한 부분들
자료화하지 않았어요. 그런 자료 없이 어떤 평론가도 어떤 교수도 사실은 데이터가 있어야 그걸 분석하죠. 데이터 없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친박 비박들이 서로 데이터 냅니까? 실제로 그 안에서 공고한이 이강국 위원장이 그래 내가 다 이렇게 했어 하고 데이터를 다 뭐 몇 월 며칠 날인데 무슨 발언하고 다 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냥 정치 평론 아까 한 줄 평 이런 어떤 느낌밖에 없는 거죠. 예. 네, 국민백서라고 이름이 참 아까운데요. 무색한데 총선 참패 원인을 계파 갈등에 의한 공천 파동 그리고 대국민 소통 부재와 오만 정책의 부재 이 세 가지를 주요 그 참패 원인으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친박 비박에 대한 양비론 자칫 총선 패배의 책임이 배신의 정치 심판이라고 하는 그 박근혜 정부의 오만과 독선적인 국정 운영 방식 때문에 발생한 문제를 희석시켜주는 물타기 되는 그런 백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도 설득이 되지 않을 뿐더러 당내에 있는 새누리당 내에 있는 비박이든 그 적극적 지지층까지도 설득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그런 백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친박의 면죄부가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거 누가 이거를 팔려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저는 보지 말라고. 검증을 하면 안 보니까. 아이디어를 내신 분 한번 뵙고 싶어. 예. 야, 이걸 또 서점가에서 이렇게 팔려고 생각하시는데. 15,000원입니다. 15,000원. 아, 생각보다 싸네요. 이거 되게 두꺼울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어쨌든 이 책임론이 지금 빠져 있다 이런 얘기도 이제 다 있고 가장 문제의 핵심 비껴놨다라는 비판을 지금 받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지금 저 새누리당 당내에서의 당대표 경선이요. 여기에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좀 전에 우리가 한성교 의원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한성교 의원은 그냥 끝까지 확실히 간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정현 의원도 사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정현은 입각설이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는 이제 교통정리론과 관련해서 언론들이 계속 사실은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일단 원칙적으로 반대입니다. 교통정리를 그러니까 왜 개파 싸움 하지 마라라고 언론이 얘기해놓고 교통정리하라고 언론이 얘기하는 건 사실 이율배반적이에요. 예. 개파 싸움을 하지 않으려면 모든 후보들이 다 나와서 자기가 완주하면 개파 싸움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거기를 그 개파 싸움 하지 말라고 언론이 얘기해놓고서는 왜 교통정리 안 됩니까라고 계속 후보들한테 묻고 있거든요. 예. 어떻게 그러니까 그거는 좀 아니다. 교통정리가 없어야 된다. 말 자체가. 두 번째 친박에서의 교통정리가 지금 이 핵심인데 사실상 서청원 의원이 나왔다 그러면은 친박에서는 교통정리가 필요 없을 거예요. 그대로 서청원 의원한테 몰빵이 될 겁니다. 나머지 의원들은 사실 친박의 핵심들이 표를 찍어주지 못할 사람들이거든요. 한성교 의원 사실 친박이라고는 하지만 원조 친박이라고 하지만 이미 이너서클에서 멀어졌다고 스스로도 얘기했어요. 친박이라는 사람들은 다 이너서클이야라고 사실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또 이주영 의원 사실은 또 범박이죠. 범박이긴 하지만 또 친박의 행태에 대해서 지금 비판적이잖아요. 이정현 의원 사실 친박의 핵심이 아닙니다. 호남계에서 사실 서름 많이 받았어요. 최근에 인터뷰에서 그랬잖아요. 난 넷이라고 불리는 건 참을 수 있지만 친박 팔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친박이라는 선골에 못 들어가지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표의 어떤 그런 그 핵심적인 표를 못 얻을 거고요. 그러다 보면 사실상 서청원 의원이 없다면 사실 각계 전투가 되는데 서청원 의원이 나왔다 그러면 모두 다 친박들이 몰표를 하지 않을 거예요. 유기준 의원 보세요. 원내대표 때 유기준 의원 친박이라고 나왔는데 7표 그렇죠. 나왔어요. 예. 저는 어제 이정현 의원이 그 정병국 의원하고 정병국 의원하고 기자들한테 간담회하면서 했던 얘기가 나는 그 완주하겠다. 당원과 국민에게 뜻을 물어야지 그것을 왜 누가 교통정리하느냐고 강하게 반발하는 걸 봐서 입각 얘기는 이정현 의원 본인이 얘기한 게 아니라 보이는 손이 장관 자리를 놓고 강제적으로 당권에 개입하고 있다. 즉 친박 패권에 대한 친박 교통정리론이 나오는 걸로 증거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그 셀프백서 친박에 대한 그 패권에 의해서 그 총선을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물타기용 친박 비대위가 만든 친박 면죄부 백서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더라도 친박이 아직도 패권에 대한 그 욕심을 가지고 있구나라고는 정신을 못 차려서 오히려 서청원 의원의 출마를 가로막는 장애가 되어서 저는 결코 서청원 의원이 출마하는데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해서 결국 불출마로 이끌 친박과 비박이 대결이 강화되는
구도로 가기 때문에 서청원 의원 출마를 어렵게 만드는 두 가지 상징 사건이 되지 않겠냐. 역설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뭐 여기는 좀 더 근데 확실히 더불어민주당보다 여기가 새누리당 쪽에 관심은 더 많이 가요. 붕업되고 있죠. 예, 붕업이죠. 예, 관심이 가니까.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데일리한 이종근 편집국장,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영호 소장 두 분과 함께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월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한 주 힘차게 출발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